모든 음식과 나트륨의 적정 섭취량은 개체 차이가 최소한 50% 이상입니다. 우리가 사료포대에 있는 적정 섭취량을 기준으로 개를 먹이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안녕하세요. 우리기연구소 김정규 수장입니다. 오늘은 긴급 이슈 점검 세 번째 시간으로 강아지는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 강아지는 소금을 먹으면 신장 이상으로 죽는다, 이런 말에 대해서 과연 그게 사실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생고기를 씻어 먹이거나 염분을 뺀답시고 황태채를 물에 짓불려 가지고 염분을 제거하고 먹인다거나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고기나 황태는요, 본래 생리식염수하고 똑같이 유사한 체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요. 설령 건조함으로써 수분이 날아가면서 밀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먹고 나서 물 한 모금 마시면 희석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험하게 여기는 태도가 상시처럼 굳어져 있는 현실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금의 권장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권장량은 어떻게 정해졌나를 좀 살펴볼게요. 근거기관은 NRC 2006년에 나온 거죠. 실험 대사 연구로 최소 필요량 MR과 권장량 RA, 상한 SUL을 제시했습니다. AAFCO에서는 NRC 데이터를 상업사료 제조 기준으로 전환해서 라벨 준수 기준을 만들어냈고요. FEDIAF 유럽 실무 기준 에너지 기준 안전사항을 정했습니다. 실험적 기초는 결핍 실험으로 최소 필요량을 도출했고요. 성장 지연이나 체액 불균형 등 임상 징후 발생선을 회피하는 것으로 했고요. 정상 재현 시험으로 충분 권장량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충분 권장량 설정은요, 성장 번식 유지 지표의 정상화를 말하는 거고요. 장기 고염 안정성과 혈압 신장 지표를 함께 평가해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NRC와 AAFCO의 성장 유지 나트륨은요 0.08%, 성장 번식 시에는 0.3%로 되어 있고요. 실제 제조는 최소선 플러스 여유폭, 원료 보관 변동, 개체차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사료를 위한 거예요. 우리 연구소는 일찌감치 사료는 간식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해도 그 음식만 일주일 내내 먹으라고 하면 못 견디듯이 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개발된 사료가 주식으로 자리 잡고 사료회사가 설정한 기준이 마치 금가옥처럼 강요되는 데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사료는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일 뿐 그게 최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금 권장량에 대해서 개와 인간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를 두 번째로 물어보고 싶죠. 발환과 체온 조절 구조. 인간은 전신에 에크린 땀샘이 분포합니다. 땀으로 나트륨 손실이 있죠. 개는 발바닥에만 에크린선이 있고요. 전신에는 아포크린, 주로 채취를 내뿜는 샘이 있어서 땀으로 인한 나트륨 손실이 극히 미량이고요. 체온 조절은 주로 헐떡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발환과 체온 구조 때문에 일단 개보다 인간이 나트륨 소비량이 더 많으니까 개는 인간보다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식이 진화입니다. 인간은 전통적으로 저나트륨 식단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제 주로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채집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금을 별도 섭취하는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개와 늑대는요, 전체 먹잇감에 주로 혈액과 내장, 그 다음에 체외 세포액 같은 것이 있음으로써 그걸 먹음으로써 나트륨을 충당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대사 호르몬 조절분이 있어요. RAS 등으로 넓은 나트륨 섭취 범위에 적응하는 것이 있어요. 개와 고양이도 공통 경향이 있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는 땀 손실이 거의 없고 먹잇감 기반으로, 즉 혈액과 세포 외액 등을 통해 나트륨을 충족시켜 왔기 때문에 필요한 자체 나트륨을 반드시 섭취하는 인간보다는 낮고 변동성도 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개와 인간의 소금 섭취량의 차이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개의 조상개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야생 늑대와 현대 반려견의 나트륨 공급 구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야생 늑대나 조상개는 먹잇감을 먹으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혈액과 세포 외액을 먹음으로써 충족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식단은요, 탈혈육을 위주로 만든 원료, 혈액과 내장이 제거되어 있죠. 또 상대적으로 나트륨 밀도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면 사료에 나트륨이 필수 첨가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가정에서, 저는 생식을 절대 권하지 않아요. 생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생식은 전혀 득이 없습니다. 근데 생식을 하는 개라면 나트륨은 반드시 보충해 줘야 합니다.
사료를 먹인다고 할 때 사료 내의 적정 나트륨 산출은요, 결핍 시험을 통해서 정상 재현하고 고염 안정성 혈압 신장 지표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제조 보관과 손실 원료 가변성을 반영해서 실무 기준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모든 음식과 나트륨의 적정 섭취량은 개체 차이가 최소한 50% 이상입니다. 우리가 사료포대에 있는 적정 섭취량을 기준으로 개를 먹이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개체 차이가 무려 50% 이상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트륨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개체 차이는 50% 이상 나는데 권장치는 어떠냐? 사료 권장량은 집단 최소 보장선, 즉 사람의 RDA와 유사합니다. 개별 체력치는 일광일 기준으로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즉 개체 차이에 관한 것은 적정 나트륨 섭취량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어떤 아이에겐 적절할 수 있지만 어떤 아이는 저나트륨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료에 적혀있는 사료량으로 아이를 키우면 영양결핍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이 사료만으로 개체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로 충족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사료는 사람 음식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적정 나트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반려 환경은 간식과 사람의 음식 유입이 잦고 일부 제품군에서는 FEDIAF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료에 있는 나트륨은요, 결핍 예정선에 맞춰져 있고 과잉의 여지를 줄이는 설계가 모든 사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료를 만들 때 사람이 기르는 아이에게 간식이나 사람 음식을 통해서 나트륨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가정을 염두에 두고 나트륨 양을 조절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로, 나트륨이 과다하면 개의 신장이 망가진다는 속설은 어디서 나왔을까? 매우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개는 소금 많이 먹으면 신장이 망가져 죽는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나트륨 과다는 신장 손상인가? 라는 공식이 맞냐는 말이죠. 건강한 개는요, 일반 사료나 음식 범위에서 고염에서도 GFR, 혈압 유의 악화 없음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질환 개체, CKD 등 염분 부하가 혈압을 상승하고 2차 신장 부담을 키울 수 있는 경우, 아픈 아이들, 예를 들어서 심부정증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고혈압을 앓고 있다든지 이런 개체에 있어서는 저나트륨 처방식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많이 먹어서 독성을 일으키거나 중독을 일으키는 양을 볼까요? kg당 무려 3g입니다. 치사량은요, kg당 4g 이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를 아셔야 돼요. 나트륨을 건강한 개가 정상적으로 먹어서 과다 섭취한다고 해도 신장 이상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질환이 있는 개체에서 저염식이 권장될 뿐이고 정상적으로 먹지 않은 염분을 실험적으로 과다 투여해서 중독과 치사가 일어나는 연구가 있을 뿐입니다. 정상적인 개가 소금을 먹고 중독을 일으키려면요, 10kg 나가는 개의 경우에 30g의 소금을 먹어야 합니다. 종이컵으로 반컵이죠. 이거는 먹기가 불가능한 수치예요. 실험에서 밝혀졌을 뿐 어떤 개도 이 정도 소금을 스스로 먹지는 않았다고 실험에도 써 있어요. 따라서 염분을 많이 먹으면 애가 신장이 망가지고 죽는다라는 건 전혀 낭설입니다. 여덟 번째, 대부분의 동물은 스스로 필요한 영양분을 알고 찾아서 적정량을 먹는데 개도 당연히 그럴 것인데 과연 애들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소디움 에피타이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 식욕이라고 해석되는데 이게 뭐냐면 적정 소금량을 알아서 자기가 찾아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 소금 식욕이라는 보편 생리는 확립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을 제외한 동물은 스스로 필요한 염분을 찾아 먹고 아니면 과다할 경우 조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제가 찾아봤지만 반려견에 있어서 자유선택으로 나트륨을 정밀 보정한다라는 연구 결과는 거의 없어요. 실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나트륨의 양을 알아서 먹고 또 알아서 먹지 않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소금 식욕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보편 생리는 과학적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자, 비록 반려견들이 자기가 필요한 소금량을 정밀 보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없지만 우리 개 연구소에서 양육 관찰 결과 개들은 필요한 소금량을 알아서 먹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험은요, 개체마다 다른 염분 농도의 고기를 선택할 수 있게 주었을 때 무리마다 나이에 따라 다른 염분 농도를 더 성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개도 소금 식욕이라는 보편 생리가
적용된다고 우리개연구소는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절 활동에 따른 사람과 개의 나트륨 손실 비교를 해보는데요. 사람의 땀은 평균 40에서 60ml/L를 손실합니다. 그러니까 땀 1리터에 소금 1g을 손실한단 말이죠. 그럼 겨울철에는 어떨까요? 겨울철에는요, 하루에요 0.2에서 0.7g의 소금 손실 수준을 보입니다. 그러면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거나 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절에는 사람과 개의 소금 필요량이 땀으로 인한 걸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개와 사람의 나트륨 필요량은 생리 구조와 시기 진화의 차이에서 갈리긴 하지만 개와 사람의 나트륨 필요량을 극단적으로 땀 때문이라 하더라도 여름철을 제외하면 비교해서 줄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들의 10kg 기준으로 개들의 하루 소금 필요량은 2.5g입니다.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소금엔 또한 필수 미네랄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료만 먹던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소금을 포함시킨 음식을 먹이게 되면요, 털이 오히려 좋아집니다. 또 여러분들은 주구장창 애들을 사료만 먹이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사료를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들고요. 또 우기현처럼 사료는 간식으로 두고 주식을 만들어 먹이는 걸 먹을 경우에는 사료 소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식에는 반드시 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구소에서는 보통 사람이 먹는 간의 30% 선에서 애들을 먹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아이들마다 소금 블럭을 놔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금 블럭 놔두면 어떤 아이들은 지가 소금 블럭을 핥아 먹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나트륨을 보충해 줘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면 간을 좀 올려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험에서 밝혀졌듯이 개에게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나트륨을 먹인다고 하더라도 신장이 망가지거나 부작용이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픈 아이나 나트륨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아이에 한해서만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금을 먹이면 개가 안 된다, 죽는다 하는 것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금을 먹어서 개의 신장이 망가진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또 여름철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 인간의 땀으로 인한 나트륨 손실량과는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개를 사람과 다른 소금량을 기준으로 먹이는 것은 그렇게 크게 타당한 결론이 아닙니다. 또한 똑같이 먹다 하더라도 개들은 신장에 아무 무리 없이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보다 약간 덜한 간을 기준으로 먹이는 것이 옳고요. 사료로만 먹이는 경우의 아이들은 약간의 사람 먹는 음식을 감안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나트륨 보충이 필요하니까 사람 먹는 음식을 통해 보충해 주셔야 되고요. 사료는 우기현에서 늘 말하죠. 간식으로 생각하셔라. 주식은 따로 먹여라. 그렇다면 그 주식에는 반드시 소금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긴급 이슈 점검, 개에게 소금은 정말 독일까라는 부분을 점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